설 연휴가 끝나고 돌아온 일상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동네 부동산 중개소마다 사람들로 북적이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산하던 아파트 단지 주변에 낯선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고향에서 명절을 보내고 돌아온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명절이 끝나자마자 부동산 시장은 갑자기 들썩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지난 몇 년간 이런 현상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설 연휴 직후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부동산 시장의 요동.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명절 연휴 동안 고향을 찾았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자매들과 둘러앉아 차례를 지내고 어르신들께 세배를 울리고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건네던 그 따뜻한 시간들. 하지만 그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식탁 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형님은 작년에 집을 한 채 더 샀다고 합니다. 동생은 아파트 값이 올라서 이제 집 한 채 장만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숨을 쉽니다. 매형은 요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며 투자를 고려 중이라고 귀뜸합니다. 올케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걱정이라고 토로합니다. 이 모든 대화가 명절 내내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고향의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이것이 바로 설 명절이 끝난 직후 부동산 시장이 들끓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명절은 단순히 가족과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들과 친척들의 삶을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성공적으로 재산을 불렸고 누군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50대 중반의 김 씨는 올해 설에도 역시 형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대형 아파트에 사는 형님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명절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형제 간의 경제적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씨가 더 나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일찍이 부동산에 투자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김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부러움이라기보다는 후회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왜 그때 집을 샀어야 한다는 형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부동산은 거품이라고 생각하며 기회를 놓쳤을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런 감정의 동요는 김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설 연휴를 보낸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명절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동산 앱을 켜보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집값은 얼마나 올랐는지, 매물은 얼마나 나와 있는지, 전세 시세는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명절 연휴 동안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자금의 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앞두고 보너스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세뱃돈과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이 오갑니다. 그렇게 모인 자금은 명절이 끝나면 어디로 향할까요? 일부는 저축으로 돌아갑니다. 일부는 주식이나 펀드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부동산 시장으로 향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일수록 이 경향은 더욱 뚜렷합니다.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안전할까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명절은 그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됩니다. 더욱이 명절 연휴는 부동산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개소들은 문을 닫고 거래는 사실상 중단됩니다. 이 공백기 동안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생각할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면 그동안 쌓였던 수요와 공급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올해의 상황은 더욱 특별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금리 인상으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의 기류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명절 연휴를 보낸 중장년층입니다. 그들은 일생을 살아오며 여러 번의 부동산 사이클을 경험했습니다. 외환 위기 때 폭락했던 집값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기억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급등기를 겪었고 2008년에 조정기도 목격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들은 부동산의 리듬을 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 동안 친척들과 나눈 대화, 고향에서 본 개발 현장, 형제들의 투자 성공담이 모두 하나의 신호로 다가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것은 아닐까? 이런 직감이 연휴가 끝나자마자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사장님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린다는 것을, 매물 문의가 폭주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연휴 전부터 준비합니다. 새로운 매물을 확보하고 시세를 업데이트하고 연휴 직후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비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 통계를 보면 이 현상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매년 2월 초의 거래량이 1월에 비해 급증합니다. 특히 설 연휴 직후 첫 주는 한 해 중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절적 요인이 아닙니다.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간이 만들어낸 심리적 촉매 효과입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학군의 문제입니다.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계획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명절 연휴는 가족이 모두 모여 이런 중요한 결정을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의견도 듣고 부부가 충분히 상의하고 아이들의 생각도 확인합니다. 그렇게 내려진 결정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실행에 옮겨집니다. 좋은 학군의 아파트는 빠르게 거래됩니다. 늦으면 원하는 매물을 놓칠 수 있다는 조급함이 시장을 더욱 과열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설 이후 부동산 시장이 미어터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달려가는 이 순간,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지금 집을 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박 씨는 작년 설 이후에 서둘러 아파트를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집을 사는 것 같아서,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의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 씨는 후회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을. 반대로 최 씨는 작년에 집을 팔았습니다. 모두가 사려고 할 때 파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으로 전세로 이사를 갔고 남은 돈은 안전하게 예금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최 씨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집값은 예상대로 조정을 받았고 높은 예금 금리 덕분에 이자 수익도 쏠쏠합니다.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집을 알아볼 계획입니다. 두 사람의 명함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시장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들의 행동을 따라갔고 최 씨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늘 순환합니다.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다시 오릅니다. 문제는 그 순환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집이 정말 필요한가? 대출을 받아도 감당할 수 있는가? 집값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절 연휴 동안 형님이 집을 한 채 더 샀다고 해서 나도 당장 집을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님과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수입도 다르고 자산도 다르고 필요도 다릅니다. 형님에게 맞는 선택이 나에게도 맞는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비교에 빠집니다. 특히 명절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성공담을 들으면 초조해지고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절 직후에 더욱 공격적으로 마케팅합니다. 이 아파트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매물이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지금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조급함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설 연휴에 활발해집니다. 거래가 늘어나고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매물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지금 당장 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투자는 초급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에서 나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욱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모두가 지금 움직이는가? 이 움직임이 진짜 기회인가?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인가?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동산으로 달려가던 시기들, 그리고 그 열기가 식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했습니다. 너무 높은 가격에 샀다고,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 했다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샀더라면 지금쯤 큰 돈을 벌었을 텐데 왜 그렇게 망설였을까 하고 자책합니다. 이 두 가지 후회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자신의 상황을 옥계적으로 평가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 내린 결정이라면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후회는 덜할 것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입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 동안의 가족 모임에서 비롯된 비교 심리, 모아둔 자금의 이동, 새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 시장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투자자들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설 이후의 부동산 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열기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냉정하게 지켜보시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잊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라는 것을. 가장 현명한 투자는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